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06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시 DJ 7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조 MC로 출연한 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마스크 배포 캠페인을 다녀왔죠. 네, 어제 사당에서 저희가 한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배포하는 캠페인 다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제요? 어제 처음에는 이제 가게가 워낙에 좀 별로 들어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에 또 저희가 청년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게에 또 봤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금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이런데 찾아서 뭐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이런 것들 들어서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보면서 사실 이번에 올해 처음 캠페인이었죠. 이 마스크 배포 캠페인이 올해 첫 청년유니온 캠페인이었는데 이게 또 거기 어디죠? 그 종교? 신천지 사태 이후에 첫 캠페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이걸 팔러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힌 분도 있었다고 했고. 맞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께서 그냥 그분한테 몇 분이 일하세요? 이거 드리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그분이 그걸 받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또 관리자한테 아무거나 받았다고 혼날까봐 그런 건지 관리자분을 불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경계심 맥스는 요거였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유니온에서 나왔는데요. 했는데 약간 경계심이 많으신 것 같으면 저희 이거 서울시에서 지급받아서 배포하는 지금 캠페인 하고 있어요. 공신력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게 맞긴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부터 딱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제 노동상담도 나중에 저희한테 해주시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스크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계속 받으시면 이거 그냥 받으면 돼요. 이래서 네, 저희가 응원하는 캠페인차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캠페인 굉장히 재밌었어요. 현장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좀 이야기를 막 오래 나눠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마지막에 들을 때 되게 웃으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이제 처음엔 약간 경계하셨다가도 마스크 드릴 때는 다들 흔쾌히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이걸로 노동상담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네,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지난주에 이어 청년유니온의 신입조합원 세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님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코로나로 힘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어떠셨나요? 힘든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죠. 네, 힘들죠. 네. 현실을 좀 한 번 더 직면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다양한 사례들을 또 서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 또 각자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시간이라 좋았던 것 같고 좀 더 뭔가 경각심?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느낌,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국가 외 국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제재는 어땠어요? 저는요. 저는 사실 조만간 했을 때 세아님 이야기도 조금 듣고 했었는데 자세히 좀 더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좀 더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노동상담 사례도 그렇고 이거 제보센터 그때 받은 것도 좀 더 천천히 보다 보니까 진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거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은 프리랜서도 그렇고 구직자도 그렇고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안전망이 많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참 그 정의부터 내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보호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호 정책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원도 물론 필요하고. 네. 그 세아님이 청년유년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청년유년은 알게 되셨어요? 청년유니온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염탐을 하고 있다가 가입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 알고 있었을 당시에 저는 뭔가 회사원이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고 프리랜서는 아니었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뭔가 좀 뭔가 머뭇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때도 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누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은다는 게 좀 무섭다? 약간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가 목소리를 모으는 것 때문에. 근데 프리랜서가 되고 나니까 뭐 알고 난 이제 나밖에 없다 이러는데 네. 그래서 바로 가입을 했죠. 그리고 가입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이제 재진이랑 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진작 할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역시 그런 말이 있죠. 입덕 부정기는 네, 빨리 부정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저는 가입하고 나서 또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을 교류할 수 있고 노동에 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교류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좋았고 또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모로 기대도 많이 되고 제가 아직 신입이지만 네, 여러모로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요.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을까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그 사이에 이제 조만간으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조만간이 뭔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조만간은 저희 올해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조합원분들 1대1로 뵈러 가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링크를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잠시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또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신청 많이 해주셔서 일단 가면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일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할 수 있어서 서울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주저 말고 뭐 시간이랑 장소 이렇게 해주셔서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아님 송파 쪽에 사세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되게 두 분이 비슷한 쪽에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같은 구입니다. 네, 송파구. 구민. 그래서 이제 송파에서도 조합원 모임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에도. 송파 분들 많이 많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만나요 우리. 활동 부탁드려요. 예전에 그 팟캐스트 진행하셨던 무슨 참돔님이 송파 쪽에 사셨죠. 그래가지고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못했는데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둘이 있으니까 모임이 가능하겠는데요? 맞아요. 이제 송파 모임도 적극적으로 세아님이 계시니까 해봐요 우리. 좋습니다. 방금 하이파이브를 하셨고요.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정말 청년유니온은 어디서 딱 만나게 될까? 그러니까 알게 된 계기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가장 큰 게 노동 문제죠. 노동 문제. 그러니까 그런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야기를 그런 노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단체 없나? 그런 모임 찾아보신 없나? 거예요? 네, 찾아본 거죠. 찾아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곳이 있었네 해서 이 영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긴 입덕 부정기가 지나서 네,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덕이라고 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유명인상 같잖아. 그런 느낌이잖아. 좋다. 그러면 저 지난 시간에 사실 노동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좀 이야기 언뜻 듣기로 노동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그 노동의 흐름 뭐 옛날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오늘은 이 시간은 온통 세아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네, 뭐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뭐 지금 유명한 올리브영, 뭐 마바, 뭐 마트에서도 일을 했었고 마트에서 냉동 파트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네. 거기서도 일을 했었고. 뭐, 냉동 파트면은 뭐 하는 거예요? 물류 같은 느낌인가? 물건을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막 후방이라고 하죠. 창고에서 냉동 창고에서 근데 정말 그 매대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채우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패딩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가 냉장고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근데 네. 정직원분들은 패딩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그때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안 줬어요. 그럼 자기 옷- 반팔 유니폼만 입고 들어갔었어요. 그 위에 거 자기 가지고- 거는 입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못 입었어요. 어머, 뭐야? 라카에 다 넣고 아예 라카를 못 들어가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왜냐면 거기 안에도 경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유를 써야 돼요. 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지. 약간 보안이 좀 그러니까 뭐 마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일했던 그 집더하기 거기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이유인가요? 자기 것도 잘 못 입게 하는 이유는 뭐 훔쳐갈까봐. 네, 그쵸. 도난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저는 이거 영화 드라마에서만 봤어. 정말 반팔 입고 막 입기 막 이렇게 하면서 카트에 막 물건 박스를 그저 뜯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이제 체크를 해서 뜯어가서 하나하나 다 실어가지고 또 끌고 나가서 이제 진열하고 또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냉동 창고에 반팔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을 일을 했는데 근데도 냉동 창고라 진짜 추워서 아니 기본 영화잖아요. 네, 영화라서 영화 몇 도 정도 되는 거지 영하 뭐? 10몇 도에서 20도 가까이 하면 될 거예요. 굉장히 넓어서 거기가. 넓으니까 진짜 더 넓어요. 그렇게. 네, 넓으니까 더 추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더워지지가 않아요. 너무해. 입김이 계속 나고 막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온도차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었고 감기 걸리겠다. 그러기도 좀 되게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네 그렇지만 감기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그 대신 반팔 입는 대신에 이런 뭐라 그러지 몸수색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훔쳐갔는지 확인하는 뭐 이런? 몸수색까지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뭐 굳이 한다고 하면 금속 탐지기 이런 걸로 방식 스캔 쓱 하는 거. 아니면은 왜 마트에서 계산 안 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삐삐삐 소리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 그냥 파카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추운 데인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반팔 입고 아무도 신경도 안 써주고 아무도 케어도 안 해줘요.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많은데도 많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이렇잖아요. 뭐 파견직도 많고. 파견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만 입는 거니까. 네, 정규직인 분들만 이제 챙겨주고 뭐 아니면 그 각각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정규직을 뽑혀서 뭐 만약 예를 들면 오뚜기면 오뚜기, 뭐 청정원이면 청정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쪽에서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마트 자체에서도 챙겨주지 않는 거죠. 이게 좀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 저도 이러면서 내가 왜 반팔을 입고 내 농장까지 입어야 되지? 막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패딩을 챙겨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좀 열악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 전이었으니까 뭐 지금은 달라졌으면 참 좋겠지만 네, 그런 일도 했었고 뭐 파리바게트 이런 것도 있었고요. 파리바게트에서는 이제 오픈 미들 마감 싹 다 해봤고요. 네. 그럼 하루 종일 그건 아니고 오픈조에서 일할 때도 있고. 네네. 로테이션 돼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근데 물론 당연히 진짜 하루 종일 일하는 적도 네, 있고. 있어요. 거의 한 달 그렇게 일한 적 있었어요. 왜요? 네.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쵸. 인건비 줄이려고 그냥 저 하나로 해결하려는 분도, 그러니까 그런 점주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고, 그래서 또 일을 잘하니까 그냥 얘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죠. 뭐 처음에는 오픈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 오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뭐 미들 갔다가 이제 또 마감했다가 이제 한 번 이제 오픈 미들 마감 다 한 경우가 한 달 정도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주말에만 쉬고. 엄청 아침에 파리바게트 꽤 일찍 열잖아요. 아침에 네, 6시 50분? 아니다. 그때까지 출근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맞아요. 진짜 8시 똑같이 5분이면 한 7시부터 가서 이렇게 다. 그리고 아침에 생각보다 이제 커피랑 빵을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 일찍 열기도 하고 그래서 나 출근길에서 꼭 열려 있어서 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새벽에 열죠. 아무래도 실제로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저녁 자정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감을 자정에 너무 하고 빡센 거 아니에요?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때는 저도 긴 줄 몰랐어요. 너무 좀 어렸을 때니까 알바는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있을 때는 진짜 주말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어 자고 진짜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한데 굉장히 힘이 세지게 된 하도 무거워가지고. 네, 그쵸. 거기 이제 새벽에 딱 출근을 하면은 앞에 이제 빵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생지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빵짝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전문 용어가 너무 좋다. 빵짝인데 이제 그 아침에 오픈을 하면은 총 2번 와요. 그 빵 배달이. 네,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면 빵짝을 한 새벽 4시쯤에 배달이 와 있어요. 그 기사님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이렇게 빠바나 이렇게 가맹점 돌면서 빵 발주 넣은 거를 생지를 넣어주시고 이제 그거를 출근해서 저는 생지를 주방까지 밀어넣고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새벽 4시쯤에 온 게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가게 앞에? 매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보통 그 기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알거나.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뭐 워낙 택배 앞에 쌓아놔도 안 가져가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병음료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오고 뭐 커피 원두 뭐 이렇게 하다못해 종이컵 뭐 이런 거까지 싹 다 발주 넣은 거는 그냥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정리가 거의 끝날 때쯤 빵차가 2차로 와요. 그거는 식빵차입니다. 식빵차. 케이크랑 이런 거. 네. 왜 따로 오는 거야? 뭐지? 공장이 따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 시간이 다를 수도 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번 오는 게 굉장히 짜증나긴 했는데 한 번 기왕 있고 한 번에 다 와서 한 번에 정리하게 하지. 그런 거구나. 네, 정리하고 근데 빵 또 구워서 나오는 와중에 포장하고 있는데 또 손님 계산해주고 있는데 빵차 아저씨 와서 또 식빵 밀어 넣어주시면 네 이러고 받아서 또 손님 또 보내면 시간 날 때 바로 진열하고 또 막 쌓아놓고 이런 걸 막 했었어요. 근데 그걸 혼자 해요? 2명? 둘이서. 매장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니어서 2명 있었어요. 매니저이신 분이랑 저랑 해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졌죠. 네, 체력을 얻었다? 네, 그쵸. 빵짝 자체도 좀 무거워요. 그게 플라스틱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무게가 있어요.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여러 개 쌓아가지고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스킬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빵 줘요, 나중에? 팔다 남은 거, 이런 거? 그거는 점주분들 마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사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정책이 달라져서 제가 뭐 후반에는 못 가져간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전에는 뭐 점주님이
유통기한 임박한 거라던가 뭐 케이크라든 뭐든 다 주셨어요.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러고. 근데 다른 알바생들은 오래 한 알바생들은 이제 빵 질린다 이러면서 저한테 다 몰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몰아서 집에 가져가서 맞아.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빵 이렇게 가져오니까. 근데 이제 그만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본사 지침이 그 푸드뱅크라고 하죠. 거기로 보내라라는 지침이 떨어지고 나서는 뭐 가끔 푸드뱅크 뭐예요? 유통기한이 다 임박하거나 아니면 지난 것들인데 근데 솔직히 유통기한이 판매기한이고요.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맞아요.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아서 푸드뱅크에 모아서 이제 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 간식으로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 곳인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제가 굳이 네 가져갈 집에서도 이유가- 갖고 오지 말라 그러고. 네, 그쵸. 네, 빵을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죠. 네. 저는 네. 일하는 데서 이렇게 저는 거기 던킨도너츠에서 일했었거든요. SPC. 아, 그러네요. 근데 그가 되게 많이 줬어요. 되게 많이 챙겨줬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가게에서 냄새만 맡는 걸로도 너무 질려서 처음부터 먹기가 싫었거든요. 맞아.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빵 냄새가 질릴 진짜 것 같아. 몇 개월 또 일하고 그 밀가루랑 버터 냄새가 이제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딱 들어오는데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자동문을 열리면서 버터 냄새가 팍 나는데 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와, 저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빵을 좋아하는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면서 좀 안 좋은 점이 앉지를 못해요. 오.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맞아. 카운터라고 거기 해서 의자가 없나? 의자 없어요. 의자를 못 두겠어요. 편의점처럼 편의점도 예전에 의자를 못 두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휴게 시간도 굉장히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아무래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매장이 아니라면 그래서 쉬는 둥 마는 둥 밥도 막 밥 먹다가 뛰쳐나가서 막 계산해 줄 때도 있고 손님이 부르면 가고 밥은 밥은 안에서 먹나 봐요, 매장에서? 네, 그 매장 안에 뒤쪽에서 먹거나 이제 뒤쪽에 주방 쪽에서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매장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일하던 곳이 좀 좁았어요. 네, 주방 쪽 좁고, 그러니까 매장 빵 진열해 놓는 곳만 넓고 나머지 그 외에 이제 움직이는 공간은 좁죠. 이제 빵 만드는 곳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좁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 네. 좀 그래도 대기업인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본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알면 참 좋겠는데. 근데 되게 그런 쪽에서 많이 일하셨네요. 그런 대기업.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서비스직 그런 것도 그렇고 서비스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은 아니었고 거의 판매직. 네, 아니 판매도 아니고 그냥 물건 채우고 청소해주고 이런 거였고. 근데 난 전 그런 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재밌어요. 사람 만나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게 됐는데 또 생각보다 적성이 또 맞아가지고 또 일도 금방금방 배우다 보니까 또 재미 붙여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이면에 드러난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뭐 괜찮겠죠. 그리고 또 올리브영 이런 데서도 일을 했었죠. 거기서도 일을 했는데 네, 굉장히 대기업인데도 그런데도 좀 열악하기는 해요. 이렇게 몇 시간 뭐 몇 시간 기준 일을 하면은 30분 쉬는 시간 주고 그 이상 일하면 1시간 쉬는 시간을 주는데 솔직히 30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30분 안에 식사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쉬는 것도 알아서 다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30분이 진짜 저 쉬는 시간 됐네 이러면서 저 쉬는 시간 쉬고 오겠습니다 말하고 이제 백룸에 들어가서 쉬고 뭐 먹고 하면은 모자라요 시간이. 그쵸. 물건 사오고 데피고 뭐 이제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와도 데펴서 먹는데 그런데도 시간 걸리고 라면 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막 양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30분이 되게 촉박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먹고 그냥 아예 그냥 앉아서 쉬기만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적도 꽤 많았죠. 네. 그리고 진상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팟캐스트에서 올리브영에서 일하셨던 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손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분께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지? 고맙게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맞아, 저 알아요. 일부러 막 샘플도 챙겨주고 몰래 샘플도 챙겨주고 막 너무 고마우니까 막 일부러 막 혜택 더 있는지 찾아봐서 막 소스에서 알려주고 할인은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막 이거랑 막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브랜드 때문에 얘가 좀 더 비싼 거지 같은 제품이다 막 이런 꿀팁 네, 알려주고 막 그래요. 진짜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근데 친절해야 할 이유 같은 거네. 그쵸. 약간 꿀팁을 얻으려면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진짜 만족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시니까 또 저도 드려야죠. 약간 그런. 그치.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도 또 많으니까 또 그게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든 요소 중에 하나였죠. 오랜만에 진상썰 같은 거 들어볼까요? 진상썰 있죠. 있죠. 네, 파리바게트에서 일했을 때였는데 우유 그러니까 좀 학교 근처였어요. 학교가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가 많은 곳이었는데 이제 반에 돌리는 그런 용도로 주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요만한 조그마한 팩에 든 우유 있잖아요. 제가 사는 거 뭐 서울 우유 팩 요만한 조그마한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 파리바게트에서도 파는데 그거를 이제 담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손님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날 손님이 너무 많았는데 그 분이 이제 직접 알바생이 안 담아줬다고 자기가 직접 봉지에 담게 했다고 본인이 막 담아와서 담아주세요라고 말은 했었어요? 말은 했는데 바빠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산도 밀려있고 해서 좀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 표정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안 좋아서 좀 자기가 막 되게 좀 약간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봉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드렸더니 담아가지고 오더니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포스 앞에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닥에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워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진상 부릴 게 뭐가 있어? 거의 드라마 이쯤 되면.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급 예, 거의 전개가 완전 그래서 저도 벙찌고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도 다 벙찌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손님들도 벙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손님도 진짜 벙쪘어요. 아니 왜 여기서 엎어버리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 또 알바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주워서 다시 계산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한두 팩 사는 게 아니라 막 엄청 많이 사는 거니까 그거를 또 다시 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황당하다. 네,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아니 그걸 굳이 자기가 담는 수고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쏟고 다시 주어라 그리고 계산을 해라. 그리고 자기 뭔가 자기 아이의 반 아이들이 먹을 거잖아. 맞아, 그 바닥에 근데 그걸 이렇게 팽개치고. 내팽겨치고 싶냐고. 되게 특이한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네, 뭐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마감할 때는 술 먹고 빵 사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케이크 사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술 취해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이제 막 무서워요. 남자분들이 오면 되게 무서워요. 직원이 거의 그리고 또 파리바게트 이런 데는 여성분들을 많이 뽑잖아요. 이제 좀 어리고 여자인 사람들 많이 뽑는데 근데 거기 남자 직원이 없는 상태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은 상대하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술 취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뭐 빵을 막 골라요. 그러더니 이건 좀 진상은 아닌데 진짜 진상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 포스 옆에 있는 초콜릿이랑 젤리를 막 잔뜩 그 막대 사탕, 막대 초콜릿 이런 거 잔뜩 꺼내서 탁 놓는 거예요. 빵이랑 같이. 그러더니 막 계산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쫄아 있는 상태로 계산해드렸어요. 약간 분위기가 술 마셔서 험악한 느낌이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젤리랑 초콜릿을 저를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네? 이러네.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고생하시잖아요. 드세요 막 이러는 거 술 취한 목소리로. 그건 좀 마음 따뜻했어요. 술 취했는데. 네, 그건 마음 따뜻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도 했었죠.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거 말고 진짜 그런 분도 계셨어요. 빵 밀가루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밀가루 안 든 빵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쌀빵 요청하시는 건가? 근데 쌀빵도 밀가루가 들어가요, 사실. 그래요? 네, 들어가요. 근데 밀가루 없는
빵이 있나요? 이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제 기사 제빵 하시는 분들한테 제빵 기사님들한테 혹시 밀가루 안 든 빵도 있나요? 이랬더니 다 벙쪄가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죄송하다 저희 없다고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쿠션어를 선택해서 이제 전달을 드렸죠.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을 하시면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손님도 근데 그런 일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니까 이제 제빵 기사님이 빵집에서 밀가루 없는 빵을 찾는다고? 막 이렇게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황당한 경우였죠. 그것도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쌀빵에도 밀가루 들어가는 건 저도 몰랐네요.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떡집을 가셔야 한다. 그러네. 옆에 그 SPC 비즌 있다. 비즌 가시라. SPC요? 네. 같은 계열로 소개시켜 주시나 봐요. 떡집이 옆에 있었어요. 동네 떡집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쇼킹했던 거는 우유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리고 뭐 케이크 자기가 들고 가다가 찌그러졌는데 다시 환불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환불돼요? 안 되죠. 원래는 안 해주는데 안 해주면 또 이제 난리 칠까봐? 인터넷에 또 고객의 소리 뭐 이런 데다 써버릴까봐 쓰면 또 점주한테 마이너스가 가요. 그게 점수가 누적이 되면 페널티가 계속 쌓이면은 본사 이런 데 불려가가지고 교육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그냥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는 좀 양심이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아니 저는 빠바에서 일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빵 사시는 분들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희가 강아지는 밖에다 이렇게 뭐 묶어두시거나 잠깐 해서 오셔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걸 되게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꼭 있어요. 맞아,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게 빵이 이렇게 다 포장된 게 아니라 포장이 안 돼서 맞아요. 시키는 거 그냥 맞아, 주는 맞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애기들이랑 같이 오시면 애기들이 포장 안 된 빵을 이렇게 만지면은 그거를 사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되게 뭐랄까 우리 애가 만진 게 더러워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저 진짜 빠바에서 일할 때는 케이크 그 진열장 있잖아요. 거기를 문 애기가 열고 손가락 푹 찍어 어머. 케이크를. 근데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애 엄마가 보더니 케이크를 슬 돌려놔요. 어머.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바로 찔렀죠. 매니저님한테 저 애기가 케이크 찔렀다. 근데 이렇게 돌려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라래요. 가서 확인해서 이제 했는데 그 케이크는 그냥 폐기가 폐기해요. 됐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되게 안 그것도 애매해. 이거 사세요라고 하기가 또. 그렇죠. 이제 아기를 좀 가급적이면 안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매장은 약간 강경책이었어요. 사장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긴 했는데 근데 그게 좀 그렇죠. 아니면 근데 이게 약간 또 만지려고 하면은 같이 오신 보호자분이 뭐 만지지 말라던가 제지를 해주시면 그런 일이 애초에 없는데 만지는 거를 꼭 보고 계세요. 그냥 제지할 생각이 별로 없으셔. 촉감놀이 여기서 해 이런 거. 집에서 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 맥락인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약간 본인이 그 빵 쇼핑에 이렇게 정신이 빠져서 챙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치, 맞아. 육아도 힘든 노동이니까. 또 힘든 노동이라 참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막 사세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지만 좀 남의 노동 장소에 와서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서로의 노동 경험을 이렇게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네.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 말고 또 이제 수많은 디자인 회사를 거쳤죠.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수많은 디자인 회사를 거치고 수많은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었죠. 첫 번째 회사가 면접을 봤는데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면접 볼 때 당시에는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월급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월급 얘기는 120으로 하겠다. 처음에는 인턴이니까 그리고 3달 지나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합의를 보고 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에 출근을 하고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고용하신 분이 저한테 오더니 대표죠. 그분이 오시더니 미안한데 120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 학교가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하면 학교가 원래 제가 4년제를 다니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2년제로 가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너 학교 최종 졸업은 2년제이지 않느냐 결국은 그래서 120 못 주겠다 80 받아라. 어머.
근데 그 회사가 이런 대놓고 하는 차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웃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이 뭐 적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많아요. 근데 120에서 80을 깎고 밥값도 지원을 안 해줬죠. 밥값도 심지어 안 주고. 아니, 네. 굉장히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한 하루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하는데. 아니 내 오자마자 너무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만뒀죠. 그래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때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뭐 디자인 회사들 갔는데 다 디자이너는 일단 깎고 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학력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디자인 실력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그런 걸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운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데는 막 되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요? 네. 그러니까 제 학교 좀 몇 번 거슬러 올라간 선배분이셨는데 그분이 일하는 곳에 이제 제가 도와주러 갔던 거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게 막 되게 막 욕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하고 난 여기서 일하라고 하면 안 해야겠다를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저한테 계약된 마지막 날에 저한테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학원을 다닐 생각이라 바로 이제 임기응변을 해서 이제 학원 다닐 생각이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심지어 돈도 늦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기 지금 들어가기를 노동부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저 지금 들어갑니다 하니까 바로 입금을 쏘더라고요. 그렇게 미루다가 아니 근데 건너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그래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더한 수도 있나? 네, 그렇죠. 그러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인상 깊었던 그 많은 회사 중에 인상 깊었던 회사는 아예 그 계약서를 파트너가 같이 스타트업이었는데 같이 뭐 파트너로 같이 이제 회사를 키워보겠느냐 아니면은 직원으로 일하겠느냐 선택해라. 프리랜서와 근로자 이런 네, 느낌인 선택을 거네요.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뭔가 열망이 있어서 오. 키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꽤 오래 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왔습니다. 에? 이게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로 지급받는다던가 뭐 이런. 네, 그런 거였는데 본인이 다 가져갔어요. 어머. 정말 일부만 줬어요. 뭐 몇십만 원?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리고 대우도 점점 이게 직장의 괴롭힘도 좀 심해지고 막 성추행도 있었고 이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래서 저는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떤 거 하는 회사였나요? 브랜딩 회사였어요. 네, 브랜딩 회사였고 그리고 사람을 진짜 계속 갈아넣죠. 갈아넣고 하는 시간이 6시 퇴근 딱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는 걸 감시를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잔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거 계속 되니까 이제 제가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회사 이렇게 거치다가 또 기억이 남는 회사가 임금체불한 회사.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검찰 갔었어요. 검찰청에 가서 3자 대면을 했어요. 형사분들 이제 중재해가지고. 근데 되게 황당한 게 저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기로 그때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재해주시는 형사분들이 3자 대면할 때 형사분들이 이제 다른 방에 이제 가서 이제 중재를 해요. 2개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고 또 3자 대면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 말고 다른 못 받은 동료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 둘한테 와서 그 중재하신 형사분이 하는 말이 이거 다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좀 누구 좋게야? 사업주 좋게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뒤에 뭐 이제 막 좀 그
10,000원 이하 단위는 빼라. 그냥 그리고 이제 절삭해라. 음. 저는 근데 제가 일하는 금액에서 더 얹어 받아야 돼도 모자랄 만한 피해 금액이 엄청 피해가 많았으니까 제가 월급이 3달 밀렸어요. 그래서 이자를 막 붙여서 받아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받은 그 피해 보상 금액까지 붙여서 받아야 될 마당에 더 깎아서 금액을 써서 내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10원까지 다 썼어요. 그랬더니 형사분이 보고 진짜 악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꽉 막혔다 이런 일하고 식으로. 돈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받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굴하지 않았죠. 왜 안 줬대요? 그냥 돈이 없었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왜 안 줬는지. 그때 자기가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불쌍한 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사업주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벌린 거 많은데 수술을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알바비를 지급을 못했었던 거고, 알바비랜다. 월급을 지급을 못했던 거였고, 근데 이 사람은 써서 회사는 불리하겠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받았습니다. 1년 만에. 기나긴 싸움 끝에 1년 만에 소액 체당금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이 안 넘어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액 체당금으로 받게 됐는데 1년 만에 받았는데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열받게 해놓고 고급 분수를 하긴 사람을 진짜 막 쥐어짜고 막 엄청 힘들게 해놓고 결국은 이 밀린 거 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갈 때 거기 좀 저는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노동조합이랑 좀 같이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노무사가 있긴 한데, 뭐 노무사가 대신 간다던가 같이 간다던가 한다고 하는데, 좀, 노무사는 좀, 어쨌든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노동조합에서 같이 이런 데 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청년유니온 같이 가기도 하지 않나요?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었는데 전에 이렇게 사건 있고 할 때는 대표자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조합원분들 사건 있을 때는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들어는 못 가도 밖에서 뭐 기다리고는 밑에 대기는 있다고. 가능해요. 대기는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가 그 이커머스의 큰 별. 이커머스계 큰 별.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 본사에서 일을 했었죠. 근데 거기도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다, 스마트하다, 뭐 친근함으로 어필을 하려고도 했고, 그게 좀 먹힌 스타일인 먹히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수평적인 회사 문화 이런 거를 강조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수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평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수직이고 차별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그 모팡의 본사에서 정규직 비율이 1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죠. 파견, 계약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약직이든 뭐 파견직이든 2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올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안 해주려고 2년 되면 잘라요. 바로 잘라버려요. 그 계약서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거 불합리하고 저도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직장 내 괴롭힘도 되게 심해요. 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정규직들이 이제 비정규직인 뭐 파견이나 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이렇게 불링한다고 하죠.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어서 누군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타겟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공유를 하고 그거를 엄청 괴롭혀요. 그 사람을 다 집중해서. 아니 근데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럼 90%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차피 90%는 또 매번 바뀌는 거니까. 거의 그냥 일하는 사람을 안 보고 그냥 뒤에 부수는 거 보는 거야. 얘 나가면 뭐 딴 일하려고 한 사람 많으니까. 뭐 우리는 일하려는 한 사람 많아? 이런 약간 배짱 있는 배짱이라고 해야 되는지 뻔뻔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수도 없이 계속 바뀌어요. 계약직은 그런 거 괴롭힘 못 견뎌서 이제 힘들어져서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저도 그랬었는데, 입사 동기 중에 이제 저 3명이 있었는데, 두 친구가 멀쩡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가 이제 정말 힘들어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저도 퇴사하기 전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퓨즈가 팍 나왔어요. 머리 전구 필라멘트 끊어진 그런 것처럼 머리가 팡 터지면서 다 하얘지면서 제가 거의 제 삶과도 같던 포토샵이 하나도 기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 그 정도로 퇴근하기 1시간 전까지 그 상태에 계속 갔어요. 제가 방전이 된 거였죠. 그런 상태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압박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본사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게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체킹을 당해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뭐 몇 건을 쳐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뭐 아침에 뭐 전날 회의라던가 아니면 아침에 뭐 이제 전체 채팅방에다가 오늘은 뭐 80건씩 해주세요, 아니면 뭐 100건씩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쳐내려면은 진짜 하루 한 건에 이게 이미지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상세 이미지까지 다 고쳐야 돼요. 검열을 해야 돼요. 그 가이드에 맞춰서 검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근데 그거를 진짜 빨리 해치워서 100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 안에. 그러니까 한 1분 30초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짜 빨리 보고 빨리 캐치해서 빨리 고쳐야 되고, 그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할당 받아서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 체크를 누르고, 일을 빨리 미친 듯이 하고, 또 올려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끝나는 시간 체크 딱 해서, 그게 누적이 돼서 그 백오피스 이런 데서 보여요. 관리자들, 라인 매니저들한테 보여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제 그게 1위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져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 사람이 몇 건을 했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고 오류율이 얼마고 이런 거 다 떠요. 검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오류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속도는 빠른데 뭐 오류율이 많다 이러면 불려와요. 면담을 해요. 그리고 오류는 적지만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건이 적다. 그럼 불려와요. 그러면 그 중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잘 보면서 막. 그쵸. 저도 막 진짜, 너무 제가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다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진짜 미친 듯이 해서 계속 막 1등을 유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몸이 축나더라고요. 정신력이랑 몸이 축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1등 막 하다가, 이렇게 막 실시간을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보이니까 또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또 안 해요? 화장실 자주 가 왜 이렇게 자리를 자주 비워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아니, 진짜. 이거는, 그러면 이런 노동은 진짜 기계에 대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기계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프로그램 개발해서 요즘 AI 난리인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회사인데, 물론, 손해가 2조가 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막 되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일하면서. 근데 이건 되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기계한테 뭐 노동을 뺏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노동의 신성함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근데 지금 기계처럼 노동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된 거죠. 사람이 기계가 된 거죠. 사람은 완전 기계처럼 노동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건 차라리 기계에 대체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답게 노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차별도 있었던 게, 제가 수평적인 걸 되게 강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수직일 수가 없는 게,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차별을 하려고 일부러 이제 들어갈 때 닉네임을 다 지어요, 영어로. 거기도 닉네임 써요? 닉네임제로. 어머. 네, 닉네임제인데, 이제 그 닉네임대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규칙에 의하면. 근데 정규직 분들이 계약 파견직인 분들한테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닉네임으로 안 부르고. 그게 약간 유치하지만 그런 차별도 있어요. 아주 그치 네, 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원초적인 그런 차별도 있었고 저도 들었었고 굉장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일하던 부서가 좀 더 살벌한 부서로 유명하긴 했었어요. 그렇게 차별 심하고 정치질 심하고 네, 그렇게 공장처럼 부리고 그런 게 심한 부서라고 생각을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입사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 우울증이었는데 우울증이 나았었어요. 근데 모팡에서 일하고 우울증이 재발이 됐어요. 굉장히. 진짜. 그래서 먹는 약의 횟수랑 양이 딱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혈압도 얻었고 저체온도 얻었어요. 그리고 저혈압이 얻어가지고 아침에 천재야. 일어나지를 못하고 천재. 혈압이 너무 낮으니까 보건소에서 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주민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혈압을 재니까 카톡이 오더라고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한동안 계속 그래서 퇴사한 후에까지 좀 계속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봄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샬랄하게 출근해. 저는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패딩으로 막 온몸 감싸고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출근을 해가지고 일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인간 나락의 끝을 본 것 같은 인간 바닥까지 진짜 사람 체력 바닥까지 보게 하는 그런 회사로 저는 기억에 남는 너무 이게 신기한 게 뭐지? 이거는 육체 노동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컴퓨터로 하는 그쵸. 이런 노동인데 육체 노동한 것 같이 체력을 거의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만 치면 생겼는데 굉장히 숨막히게 마우스를 키보드 그런 것도 있고 네, 굉장히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 모판 구매를 끊었습니다. 너무 우리도 고민해봐야겠어요. 갈려 들어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모팡맨들이 와서 시위하는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도 시위를 했었고 그리고 뭐 노동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큰 회사하고 뭐 크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중견기업이라고밖에 안 나와있어요. 저는 당연히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견이래요. 그 중견이 되는 조건들, 대기업이 되는 조건을 보니까 정직원 비율이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정직원을 안 뽑는데 10%니까 대기업이 돼 돈을 벌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양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회사고 수평적인 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수평적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자기들이 막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곳은 그렇게 수직적이고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한국적일 수가 없어요. 전통을 막 따르려고 그러고 네, 굉장히 로컬이고요. 그리고 그 연말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연말정산? 연말정산 말고 왜 시작할 때 시문식 하는 것처럼 종무식 종무식이나 송년회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이 준비를 해요. 근데 그걸 준비하려고 직원들이 밤을 새요. 뭐 사장님 모시고 하나 봐요? 회장님이나 사장님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시려고는 했는데 못 모시는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뭐 근데 그래서 막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모여서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니까요. 그래서 아니 참 그렇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의 이면이라는 게 적나라한 이면을 보고 나니까 서비스가 편리한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누군가가 또 갈려 들어간 거 아니야? 왜냐면 저도 갈려 들어갔고 그 갈려 들어간 걸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새벽 배송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막 그 한 트럭에 실린 걸 다 배송하기 전까지는 퇴근이 안 된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듣기도 하고 뭐 그런 거랑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건을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뭐 퇴근 안 시킨 건 아니었지만 안 하면 자꾸 페널티가 들어온다. 불려가고 면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면담을 그렇게 면담 진짜 무서운데. 그러니까 하도 가니까 이제 부르면 그렇구나 하고 가죠. 이제 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지경까지 갔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니고 그거 제가 10층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10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정신적인 압박이 심했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회사는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프리랜서가 됐죠. 원래 그 전에도 프리랜서를 간헐적으로 했었어요. 이제
이직과 이직 사이에서도 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또 투잡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예 주객 전도를 해버린 거죠. 이제 프리랜서를 메인으로 해버리고 이제 나머지는 알바를 서브로 돌려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좀 돈은 좀 사실 못 벌긴 하죠. 정기적 그러니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그런 마이너스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하긴 하죠. 확실히 정신적인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좀 요즘에는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근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누구에게나 너무 뜻밖이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땡팡에는 그게 없나요? 노동조합이 없는 건가요? 있지 않나? 근데 그걸 배송하는 분들 네, 아마 그 기사분들만 네. 그렇구나. 로켓 배송해주시는 분들, 네, 하루 만에 배송해주시는 그분들만 아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사 직원들은 사실 뭐가 없죠. 그리고 그 잘리는 그 텀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계약 그 재계약의 단위가 3개월이에요. 에?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요? 계약직이면은 진짜 짧으면 6개월이고 보통 1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요. 노조 만들기 진짜 어렵겠다. 그러네. 아니 이거 못하게 너무... 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노조방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괴롭힘, 노동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3개월을 한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나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다녀야 되나? 이런. 그쵸. 좀 앵간해야 내가 여기 남아서 다니면서 바꾸겠다. 이런 게 있어야 노조도 맞아. 만들고 싶고 할 텐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3개월 딱 되면은 바로 얘기를 해요. 그 재계약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자르지는 못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죠. 눈치를 주죠. 그리고 그만두게끔 만들어요. 실제로 제가 봐왔었던 거고 제가 그만두고 하니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네. 땡팡은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 이커머스 쪽은 애지간하면 쳐다도 안 보는. 네, 위땡프 이런 거 티땡 이런 것들도 3대장이거든요. 절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애지간하면 로켓 배송이 편리한 건 정말 알아요. 아는데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이틀 걸려서 택배 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빠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땡팡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그 당연한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고 장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독식을 하려는 게 너무 보이니까 괘씸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가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누군가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갈려 들어가는 거를 아마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우리같이 열악한 회사가 아니죠. 우린 노동조합이지.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종종 이용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가 좀 급하게 물건이 필요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절하도록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폭로전이었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이런 조합원들이 일하셨던 곳이나 일하시는 곳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도 간접 체험을 하면서 운동을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듣는 건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세아님이 좀 노동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어떤 사연이었을까 했는데 관심 가지실만 했네요. 네, 정말 좀 약간 치사한 꼴을 많이 봐서 진짜 사람을 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악들만 봐서 아닌 것도 물론 있었지만 최악을 많이 봐왔어요. 그걸 크리티컬했고 저한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각성을 하게 된 거죠. 노동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또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하니까 다 자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원래 이런 거지 뭐라는 그런 틀에도 엄청 갇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있어서 나부터 각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뭔가 앞으로 그러면 세아님은 청년유니온에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서 사실 제가 쿠팡에서 일한 이력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니까 이제 쿠팡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그걸 30명 정도 구했습니다. 네, 진실을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명 정도 구했어요. 진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청년유니온에서 일하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데는 이제 호되게 혼을 또 이제 나봐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 혼을 어떻게 일단 내주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가지 않게 해서 구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 쿠팡에서 실제 어쨌든 누군가는 일해야 되고, 그렇죠. 또 좀 더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그런데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업장 개선 같은 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아님이 아직 신입 조합원이시긴 해서 네네. 청년유니온의 사업들을 잘 아직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상황에서 네. 어떤 청년유니온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솔직히 제재님이랑 이제 조만간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눠서 저는 프리랜서 조합이라던가 전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 조합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약간 그게 약간 룰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좀 깨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를 합쳐야지 그래야지 알아주지. 각자 흩어져서 나 힘들어 이러면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뭉쳐서 우리 이렇게 힘든데 왜 신경 안 써주냐.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러느냐. 세금만 많이 떼가고 뭐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일? 그런 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더 모였으면 좋겠고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창? 그런 울타리?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제일 기대하고 있고 모르는 노동법이나 노동의 불합리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다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실용적인 수능 위주의 공부만 하잖아요. 어느 누가 계약서 쓰는 걸 가르쳐주니까. 그니까. 그거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로계약서 쓰는 것부터 알려줘야 그쵸. 되는 거죠. 근데 90%는 노동자가 될 텐데 10%는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사장님이 돼도 알아야죠, 회사를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거를 좀 하는 거에 많이 이바지를 해줬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학교에 노동교육 넣는 거를 좀 더 빡세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학생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동자가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학생들이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그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반드시 생존해야 하니까. 그쵸. 네, 좀 극단적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동이 결국은 생계랑도 이어지는 거니까. 맞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작 이런 걸 학교에서 저는 배운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나와서 따로 사회에서 이제 나와서 인터넷 검색해보면서 아니면은 좀 아는 분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 모르는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어린 아는 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절실하구나. 좀 더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숨기는지 왜 안 하는지 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좀 뭔가 강력하게 표출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네. 오, 저희가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더니 업종별 모임과 그리고 노동법 알리기 이런 거를 네, 함께 이제 세아님께서 앞으로 청년유니언에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슬슬 시간이 벌써 꽤 지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래서 저희 슬슬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제재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보조 MC가 네,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질문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꼭 하는 질문입니다. 긴장되네요.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아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각성. 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각성이라고 딱 표현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현실적으로 더 와닿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 숨긴 문제도 아니고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뭐 하여튼 그럴 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 혼자 숨긴다고 해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고쳐야 할 문제인데 이거를 깨닫게 해줬어요. 좀 뭔가 목소리를 내도 괜찮다, 좋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정신 들었어 이런 느낌이죠. 뭔가 세아님한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청년 유니온이 저희가 좀 더 저도 좀 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엄청 큰 힘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좋습니다. 이게 하이파이브를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 좀 파이팅이 넘쳐요. 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이렇게 함께 2주간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소감 한 말씀씩 들을 수 있을까요? 세아님부터? 저 팟캐스트라거나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근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뭔가 가감 없이 다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감 없이.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또 이런 대우를 받았었다 하면은 바로 도움 요청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목소리를 모으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벌써 참한 것 같네요. 근데 되게 보람찼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공감하게 되고 나눌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모범적인 너무 이런 너무 벅차오르네요. 네. 하지만 진실입니다. 네. 그러면 제재도 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세아님이 거의 조합원 가입하시고 초단시간에 지금 노가리 거의 나오셨잖아요. 세아님과 미어캣이 그래요. 그쵸. 미어캣이라는 분이 그 사진에 미어캣. 그분 네. 그분이랑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조만간 했을 때 코로나 관련돼서 일하시는 거 얘기를 좀 듣고 그래서 이거 주제 처음에 7위가 얘기해줬을 때 세아님 바로 생각이 났었는데 약간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면 약간 부담스러우실까 막 하면서 고민을 했을 텐데 오늘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또 뭐 청년유니온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세아님이 또 하시고 싶은 건 뭔지 이런 것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봬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든든하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불러만 주십시오. 저는 너무 자주 부른다고 또 저희한테 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좋아해요. 좀 그러면 질척거려 볼게요. 네. 좋아요.
네, 그 2주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세아님, 보조 MC로 도와주신 재즈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년 유니언 활동에서 세아님을 더 많이 뵙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아님의 활동이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